용인 지역의 역삼지구 지역조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71.16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기에 저희 예전에 말하던 이제 30평형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역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미정입니다.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하 46층까지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 28층에 해당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30평형 구조이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이 이제 기본 구조고요. 뭐 팬트리라든가 드레스룸까지 딸려 있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물건의 이제 추천 포인트는 도시개발 지역 내에 개발 구역 내에 채비지에 지어지는 지역조합 아파트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추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조합 아파트의 기본적인 특징이 주변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저렴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라는 점이 이 물건의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용인 역삼지구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기존에 먼저 역북지구가 개발이 됐습니다. 용인 경전철 라인으로 봤을 때 명지대 앞쪽에 있는 역북지구가 먼저 개발이 돼서 역북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서서히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요. 바로 붙어서 지금 역삼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역삼지구는 도시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용인 경전철에서는 용인 시청역을 끼게 되고요. 용인의 행전타운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에 대한 얘기를 그럼 저희 연이어서 해야 되겠는데요. 이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기반시설이 약하고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시를 깨끗하게 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수용 방식이고요. 2번째가 환지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이 이제는 이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제 돈을 받고 나가는 거.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거기에 해당되는 또 다른 토지를 그 이제 도시개발 지구 내에서 받는 건데 이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면 저희가 좀 설명이 좀 쉬울 텐데요. 지금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 1번 땅이었다. 근데 이렇게 된 땅을 도시가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가 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땅으로 받을 때 지금 1번에 가지고 있는 땅이 가령 100평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간보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땅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평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간보율이 적용이 된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보다는 평수는 줄어드는데 도시개발이 진행이 됨으로써 땅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상승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값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대한 면적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이 다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존의 도시개발이 지정된 땅 내에서 이렇게 토지를 환지로 처분을 해서 받게 되면 나머지 남는 땅이 생기겠죠. 땅이 이제 기존의 땅이 이제 땅의 토지주들의 가지고 가는 땅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땅을 채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구역을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채비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시군구나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그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을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을 하고 남은 땅을 채비지로 책정을 해서 이 땅을 매각을 함으로써 그 매각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지 방식 중에서 이 채비지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땅 위에 지어지는
지역조합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일반 지역조합 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그거는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바로 나왔는데요. 기존의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이제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서로 모여서 그 아파트를 지을 땅을 하나씩 매입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보통 토지주들이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 토지를 매수하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중간에 가다가 조합이 멈추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 내에 이제 지역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채비지 땅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채비지를 이제 매각하는 쪽은 토지주가 1인 토지주라고 보거나 아니면 지자체 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움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표에서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적인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지역 도시개발 내에 지주택 사업을 많이 해본 1군, 시군 업체들이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방금 설명드린 토지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이제는 기존의 조합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 부지 내에 지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부지가 확정된 곳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허가 역시 신속한 인허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토지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이제는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와는 다르게 추가의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와 또 더군다나 동일한 품질로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그럼 지금 두 가지는 기존의 조합 방식과 도시개발 내에서의 지주택에 대한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건데, 두 번째로는 일반 아파트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비나 토지비, 부대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이제는 광고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이제 보통은 PF라고 해서 토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역시나 토지를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지역 조합 아파트하고는 차이가 나게 됐는데요. 지역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토지에 대한 금융비용이 따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토지비, 건축비, 기타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합 아파트에 비해서 보통 분양가가 최대 20%에서 30%까지 저렴하게 시세가 결정이 되는 게 지역조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조합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그럼 용인 역삼지구 내에 지금 이 아파트가 입지한 곳에 입지나 개발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지도로 보시면 지금 이 핑크색 부분이 역삼 도시개발지구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지금 있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용인 경전철 라인이 되겠고요. 그 이후로 지금 가장 이제 근접하게는 19년도에 개통이 되는 신갈대촌 고속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물건지에서부터 수원 톨게이트까지 약 7분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제2경부고속도로의 보라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1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또한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마찬가지로 2021년에 개통된 게 예정에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역삼지구 주변에 기존에 있는 교통망, 경전철 외에도 새롭게 19년도에 고속화 우회대로,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까지 개발이 되면서 지금 이 도로 교통망의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용인의 역삼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GTX 광역철도도 지금 연결이 되겠는데요. GTX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에서 출발을 해서 용인까지, 지금 동탄까지 지금 총
5 정거장에 이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물건지에서부터 만약에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용인 경전철 이용해서 지금 시청 용인대역까지 지금 도보로 약 7분 정도면 걸으실 수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그렇게 해서 7분 걸으셔서 기흥역까지 이동을 하시고, 또 기흥역에서 분당선을 환승을 하셔서 용인 구성역, 여기 용인 구성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GTX를 이용하시면 강남의 수사역까지 이렇게 이용하는데 35분 정도면 35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GTX 철도 역시 2021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속화 우회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그다음 외곽순환도로 GTX까지 전부 다 개통이 되고 나면 이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는 분양 바로 옆에 붙어서 분양을 했던 역북 지역의 일반 분양 아파트의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평균적인 이제 세대수하고 평균적인 평당 가격을 전부 다 이제는 적어놨는데요. 지금 바로 인접해 있는 역북지구의 그 아파트 평당 가격의 시세가 지금 9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다 이제는 준공이 되고 입주할 때쯤에는 충분히 가격 상승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지를 보시면은요, 이 단지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제 남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또 단지 내에 전부 다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게 뭐 영어 도서관이라든가 직접 이제 YB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하고요. 그다음 피트니스 센터, 그다음에 실내 수영장 등이 갖춰지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71제곱미터 30평형 아파트인데요. 4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제 드레스룸이라든가 그다음에 팬트리 구조까지 갖춰져 있는 최신식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6,700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 지금 시세보다 좀 1,000만 원 저렴하게 역삼지구 같은 역북이 2억 6천 정도의 같은 평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에 월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1,700만 원, 월세 시 2억 1,700만 원 예상되는 역삼지구 지역적 아파트 소개해 드렸고요.